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 29살 여성입니다. 막무가내 노답인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사연 보냈어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많은 분께 조언 얻는 기회로 삼으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25살에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친한 친구와 아는 사이였는데 소개로 만나서 사귀게 되었어요. 몇 년을 예쁘게 만나오다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서로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간 날이었어요. 다행히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살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어서 와. 이제 곧 고부들 사이인데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네, 그럼요. 말씀 편히 하세요. 참, 배고프지? 어서 식사부터 한 다음에 결혼 이야기는 차차 하자. 처음 본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잘 챙겨주셨어요. 어떤 분일까, 나를 좋게 봐주실까, 잔뜩 긴장했는데 다행히 잘 대해주셔서 마음이 서서히 편해지더라고요. 얼추 식사를 다 하고 과일을 먹으며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결혼 계획은 좀 세운 거야? 네, 우선 서로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합해서 결혼식장 예약이랑 나머지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신혼집이랑 혼수는 아직 이야기 못했고요. 그래? 예비사돈께서는 뭐라고 하셔? 부모님은 우선 인사 다녀오고 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부모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어머니, 우리 결혼식장이랑 결혼사진 뭐 자잘한 건 저희가 모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혼집이랑 혼수분만 정하면 될 것 같은데 어머님 아버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나도 내 자식 결혼시키는 건 처음이라서. 엄마, 요즘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반반으로 많이 한다더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뭐? 반반? 후라이드 반 양념반도 아니고 무슨 결혼을 반반으로 해. 아, 요즘은 진짜 그렇게 많이 한다니까. 남자라고 더 내고 여자라고 적게 내고 뭐 그런 거 없어. 예전엔 남자가 집 해오고 여자가 혼수로 살림살이 채웠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 공평하게 하더라고. 그게 더 괜찮지 않나 싶은데. 아니면 혼수 일절 없이 우리가 모은 돈이랑 대출 받아서 신혼집이랑 뭐 마련해도 괜찮고. 대출은 아니야. 결혼하기 전부터 빚지고 시작하는 것보다 부모 도움 받을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받는 게 낫지. 그래, 엄마도 아빠 생각이랑 같아. 우리 집안이 뭐 잘 살아서 많이 보태줄 형편도 아니지. 네 말만 따라 반반씩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자잘한 건 너희들이 모은 돈으로 해결하고 신혼집이랑 집에 들릴 살림살이들 반반씩 하는 걸로 하자. 혼수랑 예물은 일절 없이 말이야. 예비 며느리는 예비 사돈께 우리 뜻 전해드리고 어쩌실 생각인지 알려줘. 예비 시모와 결혼 이야기를 잘 나누었고 처음 인사드린 자리는 분위기 좋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돌아와서 못 빠지게 궁금해하며 기다리는 부모님께 비용을 반반으로 하자는 예비시댁의 뜻을 전달했어요. 반반으로? 응, 요즘 결혼 준비 반반으로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좋다고 하셨어. 엄마 아빠는 어때? 그래, 그럼 예비사돈 댁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우리도 좋아. 반반씩 준비하는 걸로 하자. 정말 괜찮겠어? 엄마랑 아빠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보태줘야 하는데 그냥 내가 대출 좀 받아볼까? 예비시댁에서 반반씩 하자고 했다지만 저는 사실 마음이 마냥 편치만은 않았어요. 애초에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할 때 딱 5천만 원만 보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반반 부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요즘 집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반반으로 부담한다면 생각했던 금액보다 더 준비하셔야 하는데 부담감이 크실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 몰래 제가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유, 됐어. 이미 사돈이 그렇게 하자고 한 마당에 우리가 반대하고 나서면 모양이 안 좋기도 하고 자식이 대출받은 돈으로 결혼시킬 수는 없지. 원래 너한테는 딱 5천만 원만 보태준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뿐인 딸 결혼하는 건데 더 보태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 엄마랑 아빠도 예비 사돈 뜻에 따라서 반반씩 부담하는 걸로 할게. 그래도 내가 엄마 아빠 사정 뻔히 아는데 괜찮겠어?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모아서라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앞으로 결혼 준비하면서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신혼집이랑 살림살이는 양쪽 집안 어른들이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너는 마음 편히 결혼 준비에만 신경 써. 알겠어, 엄마, 아빠. 고마워. 대신에 어려운 거 있으면 숨기지 말고 나한테 꼭 말해줘. 알겠지? 세상에 딸 가진 부모 마음은 모두 같을 거로 생각해요. 시집가는 딸에게 뭐라도 더 주고 싶으셨겠죠. 제가 바보도 아니고 모를 리가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무리해서라도 제 결혼 준비를 도와주실 거라는 걸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감사하면서도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양쪽 집안에서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되자 마땅한 신혼집과 살림살이 가격을 빠르게 알아보며 결혼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예비 시댁 식구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 돼가고 있지? 네,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아서 정신없긴 하지만 나름 차근차근 잘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그런데 요즘 결혼 많이 하는 시기인가 봐. 내 주변에서도 여기저기 시집장가 간다고 난리더라고. 내 친구 자식들도 이번에 결혼하는데 글쎄 새로 들어오는 며느리 집에서 혼수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왔다더라. 새 며느리가 능력도 좋고 집안도 좋아서 그런지 빵빵한가 봐. 친구들한테 어찌나 자랑을 해야 되는지 부러워 죽는 줄 알았어. 나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혼수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네. 친구 자식들 결혼 이야기하면서 며느리들이 혼수를 빵빵하게 해왔다며 주저리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을 제가 듣는 앞에서 왜 하는지 난처했습니다. 부러우니 자신도 그렇게 해달라고 돌려서 눈치 주는 건가 싶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모르는 척 웃고 말았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제 표정을 읽고 엄마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집안마다 다양하게 준비하는 거지. 뭐 부럽다고 일일이 다 따라할 순 없잖아. 그리고 우리는 결혼 준비 반반씩 부담하자고 이미 이야기 다 끝났고. 부러워할 것 없어, 엄마. 결혼해서 잘 사는 게 효도하는 거잖아.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었어? 물론 잘 사는 게 효도지만 결혼 전에 혼수로 효도하는 집안도 많지 않니? 솔직히 엄마도 고가의 혼수도 좀 받아보고 싶고. 그런데 너희들이 반반씩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한 거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요즘 반반씩 부담해서 결혼한다더라고 그냥 이야기한 거지. 엄마한테 강요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뭐 인제 와서 혼수 제대로 준비하고 싶다는 거야? 이미 신혼집이며 뭐며 예비 처가랑 맞춰보고 있는데? 아이 누가 바꾸재? 그냥 하는 소리야. 내 주변에는 그렇게 결혼 준비한다고 해서 내가 뭐 말도 못하니? 그리고 신혼집이랑 가전제품 같은 걸 반반씩 하자고 한 거지. 시집 올 때 해오는 혼수는 정해진 게 없잖아. 엄마, 신혼집이랑 가전제품 반반씩 한다고 해도 그게 얼만데 별도의 혼수를 또 어떻게 준비해? 이럴 거면 차라리 우리가 대출받아서 마련하지. 그리고 그때 엄마 입으로 그랬잖아. 혼수하고 예물은 하지 말자고. 아 그래? 누가 뭘 했나 참. 아니 그냥 한번 말해본 거야. 내가 뭐 언제 대단한 혼수 바란다고 했니? 그냥 한번 해본 말 가지고 엄청 뭐라고 하네. 내 아들이지만 너무 매정하다 매정해.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무안했는지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런 탓에 기분 좋게 흘러가던 분위기는 이상해져 갔어요. 대강 흐름을 살펴보니 친구들이 부러워서 본인도 고가의 혼수를 받아보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미 신혼집과 가전제품 비용으로 크게 무리하고 있었으므로 이런 혼수를 준비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고 넘겼습니다. 절대로 혼수까지 준비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같이 식사하며 신혼집과 가전제품에 관하여 마무리 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신혼집이랑 가전제품까지 하면 한 2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양쪽 집안이 1억씩 보태주면 되겠어요. 제가 알아본 집에서 오래된 아파트이긴 해도 평수가 제일 낮더라고요. 괜찮으시죠, 사부인? 네, 좋아요. 그럼 1억씩 준비해서 얼른 신혼집 계약해야겠네요. 아이, 그런데 사부인, 신혼집 말고 시집 올 때 해오는 혼수 말이에요. 그것도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모는 또 이상한 소리를 꺼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야기했을 때도 참 난감하게 하더니 말이죠. 거기다 남자친구가 무슨 소리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한 소리 한 뒤 마무리했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께 다시 꺼내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작은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엄마,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그때 별도의 혼수나 예물 같은 건 안 하기로 했잖아. 다 끝난 이야기를 왜 또 꺼내?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를 보지 않고 다른 곳을 쳐다보며 눈을 피하며 그저 웃어넘겼어요. 우리 부모님은 저와 남자친구 눈치를 살폈고 엄마가 먼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딸한테는 별도의 혼수나 예물 없이 진행하는 거라고 전해들었는데 사부인 생각은 다르신가 보네요. 혼수랑 예물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때는 그냥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솔직히 어느 정도 구색 갖추면 좋잖아요. 애들 편으로 이야기 오가는 것보다 상견례 자리에서 이렇게 직접 뵙고 얼굴 보면서 정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 꺼냈어요. 사돈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 이해되시죠? 사돈이나 저나 자식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결혼시키는 건데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신경 써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비 시모의 말을 듣고 부모님의 표정을 보니 난처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들이 오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무리하고 있는데 혼수까지 마련하는 건 안 될 일이지만 자식을 위해서 더 준비해야 하는 건가 싶으셨겠죠. 뻔히 보이는 생각에 하는 수 없이 제가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번에 마무리된 이야기 아닌가요? 갑자기 이러시니 조금 당황스러워요. 양쪽 집안이 반반씩 부담하기로 정해진 거고 별도의 혼수나 예물 같은 건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 기존에 이야기된 대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쪽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 힘으로 결혼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죄송함도 있고요. 신혼집 마련하는 거 많이 부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당에 혼수랑 예물까지 합하면 더 죄송해지고 불편한 마음 안고 결혼식 올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 엄마. 나도 같은 생각이야. 지금도 양쪽 부모님께서 과하게 도와주시는데 혼수랑 예물까지 도움받는 건 아닌 것 같아. 애초에 대출받아서라도 우리 힘으로 해야 하는 게 맞았던 것 같기도 싶고 나중에 두고두고 죄송스러울 것 같아서 혼수랑 예물은 제외하고 싶어. 아니, 나는 그냥 부모로서 제대로 해주고 싶어서 그렇지. 그래, 그럼 뭐 너희들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뭐. 남자친구와 제가 나서서 같은 뜻을 이야기하자 예비 시모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해하고 있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큰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더는 부담시켜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으니까요. 예비 시모는 계속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으로 일관했고 우리 부모님은 그런 상황에 어찌해야 하나 불편해하셨습니다. 식사를 마무리하고 헤어졌지만 상견례 분위기는 썩 좋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은 사부인이 한 말이 마음에 걸린다고 혼수를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하나 걱정하셨습니다. 준비 안 해도 돼. 내가 아까 말했잖아. 애초에 혼수 없이 하기로 한 결혼인데 지금 와서 무슨 혼수야?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할 필요 없어. 그건 내가 싫어. 그래도 사부인 말씀이 마음에 좀 걸리네. 부모된 입장으로서 우리 딸 잘 좀 봐달라고 성의 표시를 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엄마랑 아빠 지금도 무리해서 도와주는 건데 혼수 비용까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건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넌 신경 쓰지 마. 내가 어떻게 신경 안 써. 이럴 거면 차라리 아무 도움 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 결혼 준비할 걸 그랬어. 나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하고 싶지 않아. 후회되려고 해. 그러니까 더 이상 돈 쓰지 말고 혼수는 못 들은 걸로 하자. 알았지? 혼수 문제로 부모님과 잠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니까 나중에는 쓸데없는 소리를 한 예비 시모까지 미워지더라고요. 주변에서 돈 빌려서 신혼집 마련해 주신 걸 뻔히 아는데 혼수까지 걱정하시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러면 결혼이고 뭐고 다 없겠다고 난리치니까 부모님께서 알겠다며 더 이상 혼수 이야기는 꺼내지 않으셨어요. 정말이지 부모님 힘들게 하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안에 신혼집을 빠르게 계약했고 나머지 결혼 준비하며 빠르게 지냈어요. 그러다 모처럼 집에서 쉬고 있는데 부모님 방에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뒤지고 있는데 깊숙이 박혀있는 종이가 눈에 띄었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살펴봤는데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다름 아닌 대출 계약서였기 때문이죠. 마침 엄마가 볼일 보고 집에 들어오셨고 저는 곧장 엄마한테 가서 대출 서류를 보여주며 나졌습니다. 엄마, 이 대출 계약서 뭐야? 이번에 받은 거던데 나한테 말도 없이 이렇게 큰 돈을 왜 대출 받은 거냐고. 그, 그걸 네가 어떻게... 뭐야, 나한테 비밀로 하고 대출 받은 이유가 뭔데? 혹시 신혼집에 돈 보태주는 것 때문에 그래? 돈 부족해서 대출 받은 거야? 그건 저번에 이모하고 삼촌들한테 빌려서 해결했다며. 아니, 그게 아니고. 숨기지 말고 빨리 말해. 대체 뭐야? 엄마는 제 눈치를 보며 말하기를 꺼렸어요. 그런 행동에 더욱 수상하고 촉이 쌓였습니다. 아무래도 보통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정하고 계속해서 캐물으니 나중에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모든 걸 다 털어놓으셨어요. 실은 혼수 마련하려고 대출받은 거야. 뭐, 뭐? 혼수? 아니 갑자기 무슨 혼수야? 엄마 입에서 나온 혼수라는 말에 머리가 띵해지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가 엄마 때문에 못 살아 정말. 아빠랑 이야기 된 거야? 아빠 알고 있어?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혼수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엄마랑 아빠가 이러면 이딴 결혼 안 할 거라고 분명히 그랬잖아. 대체 날 어디까지 속상하게 할 거야? 안 그래도 죄송스러운 마음뿐인데 왜 이래 정말. 그리고 혼수 비용이 뭐 이렇게 커? 3천만 원씩이나 되는 큰돈을 혼수를 사용할 필요 있냔 말이야. 일단 진정하고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랑 아빠도 어쩔 수 없었어. 혼수 마련하면 결혼 안 하겠다는 네 말 듣고 더 이상 생각 안 했는데 예비 사돈이 계속 혼수 이야기를 꺼내는 바람에 계속 마음에 걸려서 어쩔 수 없었어. 기왕 시집 보내는 거 흠잡힐 일 없이 보내는 게 우리 딸을 위한 일이니까. 뭐라고? 어머님이? 그게 무슨 소리야? 상견례 이후에 사돈한테 몇 번 연락이 왔어. 너희들 없이 어른들끼리 따로 좀 보자고 해서 봤더니 혼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말 듣고 혼수 비용으로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대출받았다고? 얼추 계산해보니까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 그래서 대출받을 수밖에 없었어. 혼수 부목이라고 우리한테 줬거든. 죄다 고가여서 돈이 꽤 많이 필요하더라. 혼수 부목? 엄마는 안방에 있는 서랍에서 종이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게 예비 사돈이 준 혼수 부목이야. 엄마가 건넨 혼수 부목을 살펴보는데 눈이 커질 대로 커지더라고요. 죄다 고가였고 가방에 옷에 액세서리에 기가 찼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대출받은 3천만 원 그대로 놔두라고 했고 곧장 남자친구 집으로 갔어요. 집에 들어가니 말도 없이 방문한 저를 보고 남자친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어머니께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 찾아왔어. 집에 계시지? 남자친구를 지나쳐서 집으로 들어갔고 마침 부엌에서 나오는 예비 시모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시모를 보자마자 혼수 부목 서류를 보여주며 따져 물었어요. 어머니, 우리 부모님께 이 혼수 부목 주신 게 맞아요? 상견례 이후에 따로 부모님께 연락해서 주신 게 정말 맞나요? 제 손에 들린 혼수 부목을 본 예비 시모는 순간 안색이 굳어지더니 이내 평소 모습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애들 모르게 내가 비밀로 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결국 너한테 다 말한 거야? 네 부모님은 어쩜 그리 입이 가볍니? 뭐라고요? 지금 저희 부모님 보고 입이 가볍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리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비밀이 뭐 대단한 거라고 저희 부모님 끝까지 말 안 하려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무리한 혼수 요구하니까 대출 받으신 거 저한테 걸려서 알게 된 거라고요. 옆에서 저와 예비 시모의 이야기를 듣던 남자친구는 놀란 얼굴로 제 손에 들린 혼수 부목을 살펴봤고 이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엄마, 이게 다 뭐야? 혼수 부목이라니. 상견례 때 이미 다 끝난 이야기잖아. 우리 몰래 장인 장모님 만나서 이 혼수 부목 건넨 거야? 아유, 정말 이게 뭐라고들 소리치고 난리야 그래. 그래, 내가 준 혼수 부목이고 이대로 준비해달라고 했다. 그게 뭐 어쩌다고 이 난리야?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세요? 아까 들으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 대출받았다고요. 반반씩 공평하게 하기로 해놓고 왜 자꾸 딴소리세요? 이건 처음에 이야기한 약속과는 다르잖아요. 그때 이야기 나눠서 반반씩 하기로 해놓고 왜 이러세요 정말. 저희 앞에서는 알겠다고 동의하는 척 하시더니
뒤에서 우리 부모님께 혼수 품목 요구하는 건 아니죠. 거기다 죄다 국가의 물품들이잖아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 얘 봐라. 너 지금 나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거니? 아주 들이받을 기세네. 곧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버릇없이 뭐하는 짓이야? 어른들끼리 주고받은 이야기에 왜 네가 감나라 배나라 난리냐고. 너 이렇게 굴어서 나중에 어찌 감당하려고 그러니? 시집 와서 시집살이 감당할 수 있겠어? 한껏 알랑방귀 끼며 잘 보이려고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무슨 짓이야?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런 건 내가 먼저 말할 게 아니라 네 부모가 먼저 신경 써줘야지. 내 입으로 다 말하고 이렇게 혼수 부모까지 만들어줘야겠어? 알아서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냔 말이야. 오죽 눈치 없으면 이러겠니? 그럼 처음부터 반반씩 하자는 말을 마셨어야죠. 어머니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우리 몰래 부모님께 혼수 부모 건네신 거잖아요. 안 그래요? 찔리기는. 넌 그런 거 없다. 그냥 저번에 상견례처럼 네가 버릇없이 뱉어내는 말 듣기 싫고 귀찮아서 너희들 몰래 한 거뿐이야. 그리고 막말로 내가 이렇게 해오라고 혼수 품목 줬다고 해도 너희 부모가 싫다고 거절하면 그만 아니야? 알겠다면서 준비하겠다고 한 게 누군데 나한테 이 난리야? 딸 가진 부모 입장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부모님으로서는 해달란 대로 해줘야 하나 싶었겠죠. 귀한 딸 밉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 잘하네. 귀한 딸 밉보이면 안 되니까 뭐라고 해주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이야. 네 엄마 아빠 대출까지 받았지만 어쨌든 널 위한 결정 아니겠니? 너 좋으라고 해주신다는데 왜 마다하냐고. 그리고 너 말을 참 이상하게 해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너 생각 자체가 아주 잘못됐어. 난 이런 혼수 하지 말란 법 있냐? 내 주변 친구들은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 나도 이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잖아? 귀한 내 아들 데려가는 주제에 이 정도도 못해? 엄마!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예비사돈 불편하게 해서라도 엄마가 받고 싶은 혼수 받으려는 욕심이 잘한 거야? 아니잖아. 시끄러워 이 녀석아. 너는 대체 누구 편이야? 아무리 결혼할 여자라지만 네 여자친구가 나한테 이리 버릇없이 구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엄마한테 소리를 높여? 하여간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니까. 그리고 욕심이라니. 난 욕심 부리는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받을만 하니까 받은 거라고. 충분히 이 정도 받을 권리 있어. 아무리 반반씩 부담하는 결혼이라지만 이건 아니지. 정말 반반씩 준비한다고 그렇게만 아는 사람들이 어딨어? 딸 시집 보내는데 적어도 정성은 보여야 할 것 아니야? 뭐라도 준비해서 보내는 게 예의 아니겠어? 옛날에는 이런 거로 상상도 못했다. 딸 가진 부모가 죄인이라고 시댁 사람들한테 딸 부탁한다는 의미로 정성을 보였다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너희 부모한테 받는 3천만 원 돈 되는 혼수 나 충분히 받을 권리 있다. 어른들이 알아서 의논한 거고 결정한 거니까 너희들이 왈가왈부 할 것 없어.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넌 이만 돌아가. 예비 시모 말을 듣고 있으니 화가 더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이없는 걸 떠나서 저게 무슨 개논리인가 싶더라고요. 도저히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생각머리를 가지고 있구나 생각됐습니다. 이쯤 되니 말이 통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 입 아프게 계속 떠들어봤자 소용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설득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깨닫게 되면서 이딴 결혼 엎어버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부모님 등골 휘게 만들면서까지 이루고 싶은 결혼이 아니니까요. 더 말씀드려봤자 소용없겠네요. 어머니하고 저는 생각이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포기하죠.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뭐야, 너 지금 겨우 이까진 일로 파혼하겠다는 거야? 저기요. 놀라서 벙찐 표정으로 절 바라보는 남자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비이사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는 게 참 끔찍했으니까요. 네, 파혼하려고요. 저는 제 부모님 고생시키면서까지 결혼한 마음 없고요. 남들이 받는 혼수 부러워서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 써가며 혼수 받으려는 사람 시어머니로 모시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아예 없던 일로 하는 게 낫겠어요. 부모님이 대출까지 받아서 결혼할 만큼 가치 있는 집안이 아니잖아요. 이런 집안이라면 제가 됐습니다. 이 건방진 년을 봤나? 너 아주 보자 하니까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네가 파혼하자고 하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아?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 그깟 돈 온수로 쓸 상황도 못 되면 응?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형편없는 본인 집안이나 탓할 것이지 누구한테 와서 행패야? 너 아주 말 잘했어. 그래, 이깟 결혼 없던 일로 해. 너 같은 년 며느리로 안 들이는 게 낫겠어. 고작 너 같은 거로 우리 집안이 아쉬울 게 뭐 있어? 파혼이 뭐 대수야? 우린 쫄 거 하나도 없어. 너보다 더 잘 나가고 잘 사는 집안으로 며느리 얼마든지 드릴 수 있으니까.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워. 나중에 후회할 건 너야. 너한테 감히 우리 아들이 가당키나 하니? 나중에 울고불고 후회하지나 마라.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시네요. 파혼했다고 바로 욕부터 날리고 집안 수준 알만하네요. 저희 집안도 이렇게 저급한 집안일이랑 엮일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더 이상 이런 집안에 조금도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속 얼굴 보면서 같이 있다간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뒤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저를 남자친구가 급히 막았었습니다. 자기야, 잠깐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지. 우리 엄마가 문제 있는 거지 난 아니잖아. 우리 엄마 일로 나와의 결혼 포기하지 말아줘. 차라리 내가 엄마를 포기할게. 뭐? 나 자기랑 이렇게 못 끝내. 우리가 서로 싫어서 헤어진 것도 아닌데 왜 헤어져야 돼? 난 싫어. 자기랑 헤어질 일 없고 자기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하자. 그럴 수 없어. 자기도 다 들었잖아. 자기 엄마가 나와 우리 가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포기한다는 거야.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남자친구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단순히 제 마음을 붙잡고 파국으로 치닫는 이 분위기를 만회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말하는 거야? 나 지금 하는 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만큼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줬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 보기 싫다면 안 봐도 돼. 엄마랑 영 끊을 각오하고 있으니까. 남자친구의 말이 끝나자 남자친구의 엄마는 사색이 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 지금 그 말 엄마 앞에서 할 소리야? 아무리 여자한테 미쳐도 그렇지. 어디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을 끊어, 이 자식아. 그러니까 뒤에서 몰래 이런 짓 하지 말았어야지. 이건 엄마가 잘못한 거야. 난 내 엄마가 이런 짓 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 남들이 이야기하는 막장 시모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줄 몰랐다고. 엄마가 부끄럽고 창피해. 엄마가 한 행동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줄 알아? 대체 누굴 위해서 이러는 건데? 그깟 비싼 혼수 받아서 뭐 얼마나 행복해진다고 욕심을 부리냐고. 정말 엄마한테 실망이야. 나 이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도 없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내 여자친구랑 결혼할 거야. 엄마 때문에 결혼 못하게 된다면 엄마랑 연 끊고서라도 결혼할 거라고. 이 자식이 지금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내가 쥐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내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그래, 끊으려면 어디 끊어봐. 나도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어. 여자한테 빠져서 어미고 뭐고 몰라보는 놈 나도 싫다 이거야. 결혼식을 하든 파혼을 하든 네 마음대로 해봐. 어디. 난 이제 아들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연 끊고 어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 불효한 거 후회하지 말고 생각 똑바로 해. 엄마야 쟤야. 말했잖아. 내 여자친구라고. 난 조금도 후회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내 결혼식에 참견할 생각 마. 난 아빠하고만 이야기할 거니까. 이 사실 아빠도 아시면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야. 그래, 어디 네 맘대로 해라. 저런 싸가지 없는 년이랑 결혼해서 잘 살아봐. 어디. 남자친구는 저를 데리고 집에서 나왔고 우리 둘은 밖에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될 일이 아닌데 어쩌다 남자친구가 엄마와 영까지 끊겠다며 상황이 꼬이게 된 건지 참 속상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변함없이 단호했습니다. 이번 일을 자신의 엄마가 잘못했고 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파혼할 수 없다고 말이죠. 솔직히 남자친구 말이 맞습니다. 저 역시 남자친구의 엄마가 싫은 거지 남자친구가 싫은 게 아니니까요. 그 누구 못지않게 저도 남자친구를 향한 마음이 컸습니다. 남자친구 품에 안겨서 펑펑 울며 속상한 마음을 눈물로 풀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뜻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속상해 하셨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어떻게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을 수 있겠니? 그냥 사돈이 말하는 대로 혼수 마련해주자.
그러면 서로 좋게 지낼 수 있잖아. 결혼하기 전부터 시어머니랑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거 좋지 않아. 엄마 마음도 편치 않고 결혼해서 어떻게 연을 끊고 살 수 있겠어? 김서방이 지금은 그렇게 말해도 사람 마음은 쉽지 않은 거야. 피로 이어진 사이인데 남처럼 매정하게 끊을 수 없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든 다시 이어지는 게 부모 자식간이라고. 나도 알아. 그 부분 역시 남자친구랑 이야기 나눴어.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면 오늘 일은 무뎌지고 시어머니를 그리워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랑 분명히 약속했어. 본인은 자신의 엄마니까 나중에 용서할 수도 있을 거라고. 대신 내가 싫다고 하면 시어머니와 마주치지 않게 하겠다고 했어. 그리고 본인도 쉽게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 나중에 용서할 수 있다고 한들 그건 아주 먼 나중의 일일 거라고. 내 남자친구 나한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야. 나 역시 남자친구가 정말 엄마랑 연 끊고 살길 바라지 않아.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는 걸. 그 약속 믿고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어. 그러니까 대출받은 3천만 원 당장 정리해. 이젠 더 이상 엄마 아빠한테 부담 안겨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딸이라고 더 신경 써서 결혼 보내는 거 다 옛말이야. 아들이건 딸이건 부모한테 자식은 모두 귀한 거잖아. 이번 일로 속상하게 해드린 거 앞으로 효도하면서 갚을게. 고맙고 미안해. 엄마 아빠. 결국 부모님은 저와 제 남자친구의 뜻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 뒤로 남자친구는 엄마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며 집을 나왔고 마련해둔 신혼집에서 혼자 생활했어요. 그리고 우리 둘은 쉼 없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혼자 결혼식장에 앉아 계셨던 시아버지는 저와 부모님께 엄청나게 미안해하셨고 시모한테 한바탕 한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며느리하고 사돈께 미안해서 얼굴 보기 힘드네요. 우리 안사람이 저희 몰래 그럴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 불편하게 해드리고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하네요. 그리고 세아가 네가 안사람 보고 싶지 않거든 그렇게 하거라. 네 마음이 풀릴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너한테 억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라고 말할 염치가 없구나. 아들하고 나 역시 네 뜻을 존중할 거고 네 편이니까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 얼마든지 말하렴. 다시 한번 미안하구나. 시아버님은 시모와 달리 제대로 개념 박힌 분이셨습니다. 시모가 아버님처럼 개념이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남자친구는 시모가 꽤 연을 끊고 지내면서 결혼식을 준비했지만 되게 힘들거나 속상한 티 내지 않고 괜찮은 척했어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가 괜스레 신경 쓰이면서 마음 한쪽이 아리듯 아팠습니다. 그런 우리의 헛헛한 마음을 알았는지 어느 날 시모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세아가.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니? 내가 이렇게 전화해서 많이 놀랐지? 아무래도 내가 너한테 꼭 사과하고 싶어서 전화했다. 마음 같아서는 찾아가서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은데 네가 날 보고 싶어 하지 않잖니. 괜히 마음대로 행동했다간 마음이 더 어긋날까 싶어서 이렇게 전화했어. 그동안 많이 생각하고 반성했다. 내가 너하고 사돈께 상처 준 거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사과할게. 다시는 너희들에게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마. 나한테 화난 마음이 잘 풀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내 진심은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미안해. 그깟 혼수가 뭐라고. 너와 사돈께 너무나 많은 짐을 준 것 같아서 계속 마음에 걸려. 아마 염치가 없어서 사돈께 연락 못 드리겠으니 내 진심 내가 대신 전해주렴. 정말 미운 사람이라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사과하니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시모는 저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전화로 사과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인 듯 하고요. 아무래도 엄마이다 보니 실망한 마음이 시간에 따라 점점 옅어지겠죠. 하지만 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잖아요.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해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지만 여러분들의 현명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부부와 양쪽 부모님 모두 나은 삶을 살 방법이 있다면 많이 조언해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